네, 안녕하세요. 김호정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이 트렌드 리더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핫한 트렌드는 무엇인지,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마다 송재호 고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을 보면요. 그래도 뭐 코스피 코스닥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도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어디였죠? 이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이제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겨울이 지금 안 오고 있죠? 네, 네. 뭐 아주 추운 겨울이 온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겁에 다들 질려 계셨는데 네, 거의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그냥 일단 어떻게 보면 서류식으로 행정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기업을 탐방하고 나서 이제 어떤 리포트 쓰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썼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과거에 그 우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가장 호황기 때가 2017년도였거든요. 최근에 그때 당시만 해도 대세 상승을 이어갔는데 전반적으로 그 재고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습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대부분 하락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조 증상이 PC용의 그 현물 가격이 먼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련해서 현물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전처럼 좀 강하게 좀 내려갈 것이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좀 생각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 이제 PC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때, 이드 코로나 가면서 이제 업무에 복귀하면서 그동안 개인용 PC가 좀 판매가 줄면서 그런 현상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기업에 복귀하면서 기업용 PC가 다시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가가 다시 반등하는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뭐 생각하는 그런 대폭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 흐름 반도체 가격을 보면서 공급을 조절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전처럼 무작정 경쟁해서 찍지 않고 조절하겠다는 네. 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뭐 결국은 이 엄청난 이 브랜드들이 몰려 있는 회사 있잖아요. 삼성전자부터. 그렇죠. 이 회사들이 이유 없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200조 원 이상의 반도체 투자하겠다. 거기에서 본다면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는 반도체 없이는 돌아갈 수 그럼요. 없기 네. 때문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좀 추위, 저도 말씀드렸어요. 겨울 다음에 봄이 오니까 좋은 기회로 활용하자. 겨울이 왔을 때.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 고수님께서는 매주 강의도 해주고 계신데 반도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동진세미캠이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 넘게 상승을 하면서 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거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해서도 항상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네. 저도 상당히 반도체 어려운 시장이 있었죠. 2만 5천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가지 포인트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 쪽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대한 수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도 대폭 잘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삼성하고 긴밀하게 EV 공정, D램에 들어간 EV 공정에서도 이번에 이제 일이 그 관련해서 성공하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파운드리 쪽도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긍정적인 데다가 여기에 2차 전지 제가 강조해드린 부분, 그러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나와서 여러 번 언급을 드리고 나서 거의 100% 급등이 나왔는데 네. 거기에 CNT 도전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를 어떤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잡아줄 수 있는 도전제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CNT 도전제 관련해서 양극재용에 대한 동진 세미캠이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리콘 응급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장성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자리 수가 3이 아닌 4 이상으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볼 수 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부분이 적용 안 됐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향후 상당히 내년에 그 주도주의 하나의 섹터 어떤 소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반도체 여판까지 도와준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계속 호재만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미 4자를 오늘 그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상승이 계속해서 기대된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보유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눈 감고 쳐다보지 말라고. 매수를 하고. 네, 아니, 매수하셨으면 들고 있으면 쳐다보지 말라고. 왜냐하면 팔고 싶어지니까. 그럼요. 얼른 팔고 싶죠. 예, 오늘 전고점 돌파하기 전에 엄청난 흔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렌드 리더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간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반도체주 흐름이 좋았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장에도 반영이 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 오늘 거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자, 연초 이제 반도체 결은 없고 연초까지 아니 내년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자율주행, 메타버스 여기랑 또 연관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길게 또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주의 후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씀 좀 드려보고요. 일단 마이크론 저 이번 주에 두 가지 포인트 보시자고 말씀드렸어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오늘 수출 20일치 데이터.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번 실적 발표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겨울이 올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었어요. 마이크론도. 근데 실적으로 보니까 예상치보다 실적도 잘 나왔고 다음 분기에 그 실적에서도 가이던스를 5% 상향 조정했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5G, 인공지능, 전장용에 대해서 고성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로 저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는 더 키포인트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투자 계획에서 올해 한 97억 불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내년에 업황이 안 좋고 그렇다면 투자를 줄이겠죠. 근데 실적으로 내년에는 최대 120억 불까지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상당히 그 좋은 시그널을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 하나고요. 오늘 반도체 수출 물량에서도 27%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기저효과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27% 전년 대비해서 좋아졌다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 컴퓨터 부품 수출에서도 76%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부품을 중요하게 보냐면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서버 회사들, 구글, 아마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서버를 증설하게 되면 그냥 반도체만 넣는 게 아니라 부품을 다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장 장치 SSD, 랜드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계속 데이터 센터를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향후 내년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면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에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고가 또 혹시나 이렇게 셧다운 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재고를 빨리 쌓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데이터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한 데서 이야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90년도에는 우리가 인도 기반입니다. PC 기반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D램 쪽에 중심이었다면 그 위에 핸드폰이 생겼죠. 전반적으로 핸드폰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낸드가 조금씩 개화됐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 시장이 열렸었죠. 2000년 초반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앞자리가 4, 5 정도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노트북이 네. 개화됐었고요. 2010년도에는 새로운 그 시장이 생긴 부분이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3G가 생기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생겼죠. 그 다음에 전반 4G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유튜브,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 생기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시장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이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본격화되고 하는 그 흐름이 있고 또 자율주행, 인공지능, 마이크론이 밝혔잖아요.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해서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런 부분 본다면 서버를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증설한 만큼 또 증설을 해야 된다는 그 시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여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그 어떻게 보면 갈색, 회색 부분을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물량들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변하지 않는 거, 이제 파동을 타겠지만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성장주가 아니다고 그러는데 실적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 어떤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하고 2024년도에 그 보게 되면 캐파가 계속 확대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주가 어떤 그 실적을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해년마다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하게 보는 게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0만 원 정도 부분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데 지금 12만 4천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면서 올라왔고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렇게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이제 보시면 좋겠지만 네.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려면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쪽이 그쵸. 변동도 크겠죠. 그러면 그만큼 투자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이크론 투자한다고 했죠. 마이크론 D램 쪽 투자하고요. 여기에서 하나 더 포인트를 봤더니 낸드 쪽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가 내년에 그 투자가 지금까지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한 17조 원을 투자하면서 45% 더 많이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가 이어질 걸 봅니다. 세계 그 어떻게 보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내년에 다음 그 이미지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201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한번 내년 정도에 이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연결돼서 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에서 물론 대장주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겠지만 나는 조금 더 큰 수익률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요. 또 내년이죠. 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2가 개최가 됩니다. 미래산업 신기술이 지금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 참여 기업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하면서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당연히 뭐 네. CE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 그 제품 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떤 시대 트렌드, 그러니까 그렇죠. 네. 향후 내년에 주목받을 수 있고 향후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지로 한번 저 보여드리게 되면 이거는 제가 이제 자주 그 LG 이노텍하고 연결해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한 데서 대기업들이 하는 그 사업을 잘 유심히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트렌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브레인들이 모여서 향후 어떤 사업이 잘 될까에 대한 부분을 맞춰가기 때문에 함께 본다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자율주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향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이제 S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SR 기기 관련해서 뭐 LG노텍이 주도해서 올라갔고요. 하이비전시티 같은 경우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일단은 좀 너무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이라서 네. 좀 보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보면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노봇 관련해서 오늘도 아침에 노봇 관련주 상당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인공지능하고 연결된 노봇 관련주 그리고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1월 초반까지 좀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NFT와 연결되어 있는 쪽에 연결돼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3D 센싱에서 최근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여기 다음에 이제 MC 넥스가 이제 전장용 카메라 쪽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3D 센싱하고 연결되면 보면 LG노텍이 먼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너무 네. 소외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기판도 있고 어. 또 최근에 이제는 그 삼성전자하고 연동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 삼성전기 같은 대표 기업에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애플하고 여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물량을 한 20% 확대하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되어 있는 기업 파트론 같은 기업이 정고점 부분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서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코닉스는 또 전장용 카메라 쪽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ES 개최를 앞두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만나볼 업종은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리고 시장을 좀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였죠.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가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다가 당연히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또 다시금 반등에 나와주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흐름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메타버스, NFT와 가장 관련이 깊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급등을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게임주의 내년 흐름은 어느 정도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네.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이제 어. 지금 그동안은 이제 게임주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다면 맞아요. 네. 지금 이제 IT 쪽이 치고 반도체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네. 물론 2차 전지 쪽이 이제 미국의 그 그린 SOC 법안이 좀 불발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주도권 왜냐하면 정해진 수급의 주도권 싸움이 좀 이런 반도체 IT 쪽하고 게임주 쪽으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CES 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NFT 쪽은 이제 중심에서 볼 것 같고요. 특히 내년에도 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 관련해서는 좀 계속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 좀 주목받을 수 있는 하나의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미지 하나 이제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넵툰이라는 그 오늘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넵툰을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그 컴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기업들이 이전에는 말로 했거든요. 뭐 하겠다, 뭐 사업하겠다 하는데 이 전체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본다면 그 이쪽에 NFT에 연결되어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는 메타버스하고 연결되면서 간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적극적으로 넵툰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넵툰을 보게 되면 지금 한 10개의 회사를 적극적으로 M&A를 인수를 하거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맞춰서 보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메타버스 비원들과 보게 되면 이 메타버스 서브 관련해서 넵튠, 퍼플 레드부터 해서 온비드부터 다양한 회사들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좀 그 실적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장 쪽은 이제 이메이드겠지만은 또 이제 컴투스 같은 그런 기업들도 이게 컴투스 홀딩스라고 어느 정도 이제 회사를 제대로 좀 구축을 해 교통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업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과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런 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반도체 게임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더 보는 이유가 네. 이제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요. 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뭐랄까 올랐죠. 이제 네. 좀 그 젊은 분들이 빨리빨리 대응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 입장 길게 우리가 그 내일도 하면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실적 기반이 되고 있고요. 향후 큰 그림에서 쭉 그 갈 수 있는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반도체 IT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IT 그 반도체 중심으로 일단 보시고요. 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핫하게 트렌드 차원에서 급등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또 이어가 볼게요.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가 또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종목은 한두 가지만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후공정 관련된 후공정. 네. 부분의 그 기업하고 왜냐하면 일단 물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패키징하는 그 기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은 제가 일단 특강에서 또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구조적인 성장이 이쪽에 그 후공정 관련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정에서 본다면 먼저 알려드린 이오 테크니스 네, 관련 이오 기업이 테크닉스. 네, 이오 테크니스 제가 그 이미지 하나 연결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전에는 지금 패키징하게 되면 웨이퍼가 이렇게 전공정에서 나오게 되면 이게 잘랐거든요. 다이싱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칩을 다이라거든요. 네. 다이싱을 하는데
이걸 자르는 그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 레이저로 하는 회사가 이오 테크니스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여기에 구조적으로 하나 더 볼 게 이제 패키징 관련 기술이 그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잘라가지고 하나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 근데 방법으로 A4를 통째로 패키징해서 자르면 쉽겠죠, 안에서. 그래서 그러네요. 네, 네. 그 기술을 이제 그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기술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그 어떤 기회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패키징 이미지에서 우측에서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그 금실을 통해서 패키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칩을 통해서 이 기판에다가 선을 연결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상당히 여기 실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솔더블 통해서 본딩하면서 기판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솔더볼을 손발을 많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그 소형화도 만들 수 있고 기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부 소형화도 되고 손발이 많기 때문에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그 성능이 상당히 우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그 회사 본다면 이제 이게 드릴 장비를 통해서 칩에 바로 이게 드릴을 통해서 이제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장비를 만드니까 이오 테크니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즘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이 그 삼성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적으로 다 찍어내잖아요. 똑같이 뭐 128기가 이렇게 딱 찍어내는데 비메모리 쪽은 주문 받잖아요. 이만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그러면 다품종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또 찍어줘야 되잖아요. 패키징하면 이 제품명도 써줘야 되잖아요. 뭐 어떤 제품 어디서 만든 제품 그러면 이 바킹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오 테크니스입니다. 그러면 커지겠죠. 실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인 본다면 이오 테크니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본다면 테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 테스. 낸드 쪽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연결돼 있기도 하고 파운드리 쪽도 장비 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차트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와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관련해서 아까 자율주행 그 텔레칩스하고요. 다른 종목도 네, 텔레칩스. 네, 텔레칩스 자율주행 그 반도체 칩 관련된 그 부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CES 관련된 부분이 있고 CS 관련된 네. 종목 중에서는 텔레칩스를 지금 언급해 주신 거고 레벨 3 정도의 그 자율주행 칩을 이제 한 내년 정도에 출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실적으로 펜리스 기업이에요. 근데 삼성이 그 7나노급의 이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칩을 수주받았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지금 8나노급의 삼성 회사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인데 향후에 좀 이 부분도 기대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게임주 쪽은 이제 컴투스. 게임주 안에서는 그래도 좀 컴투스를 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해서 서머너즈 웍 게임 하면서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글로벌 출시를 연정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돈 벌면서 놀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게임을 하면서 다 돈을 벌기도 하죠. 게임주 가운데서는 컴투스 종목을 눈여겨보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와 게임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속에서 종목까지 간단하게 설명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또 강의가 이어지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미국 개장에 앞서서 시장 상황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를 딛고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역시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글로벌 증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에서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 르노가 1% 오르고 있는데요. 르노 자동차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와 함께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합작법인을 만들어 한국에서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에 특화된 브랜드를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리와 르노는 지난 8월 친환경차 공동 개발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프리장에서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호실적에 힘입어 3%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예상치를 웃돈 주당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나이키의 최대 시장인 북미 지역의 매출이 12%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전일 제약회사 모더나는 자사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지 시간 21일 방셀 모더나 CEO는 몇 주 안에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늘도 프리장에서 모더나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잠시 후 11시 30분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매일 밤 10시 시작되는 한경 글로벌 마켓 라운지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프리마켓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11시 30분 한국경제TV 한경 글로벌 마켓과 개장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 노경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시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향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마이크론이 써올린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심텍부터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까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렇게 패키징 기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증설을 한다는 공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증설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증설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어떻게 보면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증설을 요청하면서 증설한 점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호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시장하고 비메모리 시장에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의 특징으로 보신다면 일단 메모리 시장이 좋아질 것 같고 결국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비메모리의 시장에서도 매년마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패키징 관련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의 패키징하는 회사 두 회사가 있는데요. SF 반도체하고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쪽하고 연결점이 크고요. SF 반도체는 필리핀 쪽. 그래서 이 패키징 회사들이 실적이 더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국내 공장에서 가동되는 것보다는 해외 쪽, 이 동남아 쪽에서 인건비하고 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어떤 비용적인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익이 상당히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언급을 많이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기업이 이제 SFA 반도체입니다. 결국 메모리의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물량이 확대되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이제 어떤 개화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재화라든지 애주, 후공정 관련해서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같이 해 나간다. 그래서 성장하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기에 아까 메모리 쪽에 패키징 관련 SF 반도체가 있지만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도 SF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양쪽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요. 또 특히 이제 차세대 패키징 관련해서 이제 주목받는 그 회사가 네페스입니다. 네페스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페스아크, 네페스 또 그 관련해서 라이르라는 기업들 실적으로 이제 수주라든지 연결점이 있고요. 그리고 증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자회사하고 동반으로 어떻게 보면 턴키 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네페스는 만약에 차세대 관련해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서는 상당히 성장세가 커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테스트 관련해서 테스나 같은 기업도 우리가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하고 AP 물량들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퀄컴에서 새로운 이제 스냅드래곤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물량을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요. 또 여기에 삼성 관련해서 엑시노스 관련된 물량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테스나하고 전반적으로 네페스아크 정도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테스트 물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테스트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이제 핵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을 좀 일단은 찍는다면은 여러분들께 SF 반도체 국내 최대 반도체 후공정의 서비스를 전문 기업이고요. 가장 지금 현재 매출과 이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서버용 D램에 대해서 후공정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가 시장이 관련 증설이 확대되고 있는 점,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연결해서 본다면은 애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비메모리까지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SF 반도체 어느 정도 저점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충분한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고수 송재호 TV에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수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송재호 TV를 검색하셔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벤트도 하나 준비되어 있죠. 샵 8181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인생 종목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2022년도 시작을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니가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머니가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